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인데요. 4월 9일 토요일이고요. 지난 4월 한 주가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주의 움직임들을 보고 다음 주에 특정 섹터에서 특히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 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 제가 전 분야를 다 말씀드리자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오늘은 지난 주말에 한신기계가 원전주의 중소형 원전주 중에 대표로 많이 꼽혔던 종목이죠. 이게 시간에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서 하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 과연 한신기계가 그 매물 부담을 이기고 다시 주도주로 다른 종목에 견인을 할 건지 아니면 주도주가 교체될 건지,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지난주에 움직임을 보면은 쌍용차 인수 관련주가 핵심으로 많이 움직였죠. 에디슨 EV 관련을 비롯해서 쌍방울 그룹주의 광림이라든가 쌍방울, 비비안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또 특히 IOK, 또 미래산업, 뭐 그룹핑으로 돼서 주가가 확산되면서 많이 올라가다가 좀 자금력에 의심이 된다 해가지고 주가들이 다시 또 하락세로 접어드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물론 주가의 그 가격 하락이라든가 그런 메리트 때문에 특히 광림이라든가 쌍방울 이런 쪽으로는 주가가 약할 때 장중에 반드시 반등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 접근하시는 건 계속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쌍용차 인수 같은 것들이 왜 지금 이쪽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많이 몰리느냐 하면은, 이게 이슈가 길게 갈 이슈 아닙니까? 인수 협상 기간이 우선 10월 15일까지 되는 데다가 다음 달까지 또 공개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자금도 확보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그 구체적으로 광림을 내세워서 특장차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앞으로 쌍용을 인수해서 그룹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주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낙폭이 크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또 KG 케미칼, 또 SM그룹도 KG 케미칼에서는 이제 KG 동부제철이라든가 KG ETS, KG 케미칼 요 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 변동이 많이 일어나다가 주 후반에는 조정을 마치면서 끝나긴 했는데, 자금력에서는 일단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SM그룹의 남선 알루미늄의 움직임도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GM의 우수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하면서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아지는 이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산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쌍용차하고도 무관하게 주가가 조금 약하면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매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하나, 또 P2E 게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재상승 움직임이 뚜렷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P2E 게임은 작년에 이제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게임 머니를 불법으로 그 시장에서 대주주가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 불거진 그 불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컴투스라든가 컴투스 홀딩스, 또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이런 대형사들이 약한 반면에 지난 주말 주부터 룸투 코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드래곤 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주말에 조이시티까지. 그래서 일단 그 차트로 접근하기에는 이런 종목들 유리할 거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제가 더 자세하게 모든 섹터를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제가 주말에 그 한신기계가 시간의 하한가 간 내용하고 앞으로 다음 주에 과연 그 원전주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신기계가 과연 매물들을 극복하면서 주도주로 계속 자리 잡을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신기계가 조정에 들어가면 선도주가 조정에 들어가서 여타 나머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도 그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동반 조정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측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데요. 우선 그 자사주가 166만 주를 7월 7일까지 매각을 하기로 한 이런 내용들은 주가가 상승 과정에서 이런 발표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거의 그 블록딜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가 그 좀 시장에서 그 앞으로 원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시장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3개월 텀을 놓고 166만 주를 시장에서 정리할 것이 없이 블록딜로 한꺼번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처분하기로 한 거는 약간 주가 상승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보통 우리가 그 한신기계가 이렇게 어제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한신기계만 2,000원, 3,000원대에서 이렇게 단계적인 상승 4-5단계를 거치면서 주가가 5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는가? 이것도 일부 이 중소형주고 그 다음에 공매도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개인 주도 세력들이 많이 개입한 그 모습이 포착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초반에 상승했던 이런 물량 두 번째 상승시킬 때 외국인들이 이 물량들을 다시 소화시키면서 끌어가고 여기에서 개인들이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걸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장을 주도해서 주가가 우리가 상상했던 가격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주가에 대한 그 공포감을, 그 고점이라는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니라 여타 나머지 못 오른 종목에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거를 유발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 시간외에서 하한가가 보여주었듯이 일단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공기 압축기라고 하는 소위 그 컴프레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한신기계가 독자적으로 그 원전에 납품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일부 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전체의 연간으로 차지하는 시장 규모가 공기 압축기 시장에서 약 2천억인데 이 중에서 한신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0~500억이다. 근데 시장 점유율을 약 한 4분의 1 정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에 비해서 과도한 그 매출액이 540억대고 지금 12,000원 기준으로 할 때 시가총액이 3,800억인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50억대 나고 작년에 배당을 45원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한신기계 한 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남겨준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세 전으로 45원, 여기서 또 세금 20% 또 가까이 제하면 약 40원 정도 되겠죠. 뭐 이 정도의 수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펄을 단순히 계산할 때 이 주가를 분자에다 놓고 배당으로 이 수익이 난 게 얼마냐 이거를 놓고
퍼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0원으로 놓고 배당 45원 받은 걸로 계산을 해볼 때 여러분이 요거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한신기계가 자본금 162억에 유보율을 약 한 450% 정도의 비교적 탄탄한 기업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원전 시장에서 앞으로의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그 잠재력으로 그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후에 원전주가 재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한신기계 같은 경우 일단 시간 외에서 하한가의 매물을 완전하게 다 소화하지 못했고요. 원래 가능성이 좋은 종목이고 160억 정도의, 166만 주 정도의 물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가 장래성이 좋은 거로 따졌을 때는 그 물량 나오는 기회가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10%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여기까지 끌고 왔던 선도 세력들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또 활용하고 회사가 이번에 보여준 사업 보고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차분히 살펴봤을 때 뭔가 지금 현재의 가격은 충분히 거품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아무래도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그 원전을 이끄는 핵심 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두산중공업만 해도요, 큰 자본금이라든가 또 6억 주가 넘는 이런 물량, 공매도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주가가 그렇게 개별 일반 중소형주처럼 가볍게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주가 자체도 이미 고점 23,000원을 기록해 놓고 당일 상승폭이 거의 미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루에 100원,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나마 27,000원에서 과거에 13,000원짜리 유상증자 물량 한 8천만 주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뭐 신정부가 그 원전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크게 발표할, 그 사업을 재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으로 끌고 가는 그 타이밍을 매도 타이밍으로 노리지 않는가,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신정부의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거에 한신기계도 하락하고 여타 나머지들도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도 세력이 차익 실현한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 동반으로 그 똑같이 조정할 그런 가능성은 지금 참 약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주도주가 아무래도 이제 그 한신기계는 이런 약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제가 주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시간 외에서 10% 넘는 하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월요일날 예상되는 호가는 마이너스 15%에서 20% 요 사이로 대파락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종가 11,900원이었는데요. 10,000원을 견조하게 버티느냐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10,000원 선에서 손바꿈이 일어난 것이 비교적 탄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힘겹지만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자사주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이런 복병을 만났기 때문에 서서히 그동안은 개인들끼리 이 물량을 내놓지 않고 주가를 끌어들이는데 끌고 올라가는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 반대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뜻하지 않은
장대 음봉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10,000원을 깨고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하면서 전형적으로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초가 공략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여실하게 관찰을 하면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고, 여타 나머지 종목으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우선 제가 볼 때 그 원전하고 관련을 해서 사업보고서 상에 지금 주가가 그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우진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2,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도 볼 때 주가가 과도하게 12,000원 정도까지 상승했다. 지금 조정폭이 고점에서 약 20% 정도의 조정을 받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강하게 다시 또 주도주로 부상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 물론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 작년에 흑자를 50억 정도 시연을 해놨지만 우진 같은 경우는 적자를 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처럼 반응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도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요. 지난번 18,000원대까지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이런 거에 비하면 조정폭이 길었기 때문에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도 가격상 그리고 조정받은 그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언제든지 또 다시 여기에 장대 양봉으로 턴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진파워 같은 종목, 제가 대략 이런 것들이 다 그 원전과 관련된 핵심 부품들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그 내용보다도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받은 폭, 그 다음에 주가의 수준, 이런 거로 볼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으로 일진파워라든가 또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도 그 원전하면 항상 먼저 선발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한신기계가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보성파워텍은 장중에 저점 대비 3%, 5% 그 범위 내에서만 미약하게 움직였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작년 실적이 그렇게 흑자로 전환하지를 못하고 소폭 그 부진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인데, 여하튼 고점 대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가격 메리트가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신정부의 원전 재개 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주도주들이 어떤 것이 부상이 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지난번 한신기계가 시간외에서 하한가 들어가서 앞으로 주도주가 변경될 이런 가능성 대비해 가지고요, 몇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